저희 반대 측은 디지털 총상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국 주도의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미국은 데이터 교류와 현지화 규범에 있어 예외 없는 의무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시장 독과점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IT 산업에 피해를 낳고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경제 안보 차원의 딜레마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미국 중심의 디지털 협정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인 만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됩니다. 사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한국 경제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찬성 측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 디지털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도 그 장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이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간 주도해서 체결했던 USMCA 등의 협정에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 IT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방성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협정 같은 경우는 공공정책상의 목표를 위해서 데이터 흐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혹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주도의 협정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규제가 풀리게 되면 미국의 구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거대 기업이 우리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접근이 너무 쉬워지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안보 문제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에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 측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은 우리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의 자친거위원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공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국 핵심 이익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무역 협정의 구상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쿼드 가입과 EPN 가입 모두에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미국 주도 협정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미국이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어서 예외 조항 제한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산업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올해 이뤄졌던 G7 회의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법인세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세를 반대하고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과 회의를 하면서 결국 디지털 글로벌 법인세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협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에서 디지털 협정을 하게 된다면 위의 근거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법안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보복에는 어떻게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사드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는 미국으로의 군사 정보 유출 문제 삼은 것이며 배치 여부 결정하는 것은 한국뿐이었고 반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은 미국 동맹국들의 다자간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무역 보복 시 모든 참여국의 보복을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도입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디지털 통상을 통해서 쟁취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하겠죠. 바로 그 점이 우리 산업에 피해가 된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위치 정보의 국외 반출, 그리고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건의 완화인데요. 현재는 국가 안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수준의 확률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된다면 미국 기업의 어떤 독과점 형상도 심해질 것이고 국내 산업의 보호도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정말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 협상의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에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국내 IT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종석 산자부 디지털 과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승자 독식이고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자유화적 디지털 통상 교범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자국 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남종 연구위원은 데이터 규범에 대해 소수 해외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집중화 리스크, 데이터 사고 발생 시 해외 소재 서버로의 신속한 접근에 어려움에 따른 감독권 공백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 주도의 협정에 가입하여 미국 거대 IT 기업이 국내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면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수 기업에 대한 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미국은 대파 가입을 두고 국무부와 무역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분석되는 게 바로 중소기업, 미국 내 중소기업, 내수기업의 피해를 우려한 탓으로 예측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협정을 통해서 자국 독과점을 공고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여론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어떤 미국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극단적으로 이런 합의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질문과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가 2021년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대단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에서 최근 한국에서 입법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좀 강력한 항의 조치를 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이 글로벌 공영 IT 기업들을 규제하여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한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만약 이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미국 쪽에 유리하도록 협정을 만들 것이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첨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제 불안정성과 국내 IT 기업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하는 것 대신 다른 디지털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가입 의사를 발표한 대파를 기점으로 참여국들을 넓혀 나갈 수도 있고 애초에 많은 국가가 가입한 CPTPP에도 디지털 통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지난 3월 EU의 GDPR 관련 적정성 평가 1차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EU로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미 주도의 협정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방안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국과의 통상 마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국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위해서 협정을 맺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는 정보 유출을 막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대파와 CPTPP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를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CPTPP는 현재 미국이 탈퇴를 하고 미국이 돌아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최근 CPTPP 가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CPTPP는 전자상거래나 지적재산 등 규정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가입 신청국이 이런 높은 수준을 만족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데이터 유통 부분에서 소스 코드 공개 부분은 중국이 가입하기 어려운 규칙이기 때문에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주장과 무역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때문에 CPTPP는 현재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희 VIP팀은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에 가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보호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데이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을 한국에 어느 정도 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국내법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할 수도 없었고 대응 방안을 당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만으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저희는 CPTPP가 보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보다 더 나은 장점이 있다는 점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싱크탱크 여시제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라는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CPTPP는 USMCA, 즉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과는 달리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부담이 덜하고 비교적 합리적이다 밝힌 바 있고요. 또한 한국의 CPTPP 가입은 기체결 FTA를 통해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디지털 무역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입장을 한 번에 정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즉 굳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아닌 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통사의 마찰적인 우려가 있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짧게 첨언드리자면,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주제 중에 결국 중국이 통상 보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 측께서는 중국이 여러 나라들을 동시에 공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미 지난 7월에 이 미국 주도의 협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고요.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된다면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를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CPTPP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국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참가하지 않은 농업 국가들 대부분이 CPTPP에 가입을 했을 경우 우리의 무역 수지가 악화됨, 또 시장만 열어주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음, 더구나 시장 개방률이 100% 정도에 달아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계와 자동차 관련된 시장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 품목과 관련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시 다른 나라와의 관계적 측면이나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얻는 경제 효과보다 더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역 보복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할 게 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게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그런 재차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역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드 보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정도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극심한 어떤 관세적인 타격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쉽게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드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100% 보복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여전히 내재하고 또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국 주도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 불쾌함을 표명하면서요.
얼마 전 7월에는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불안정성이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CPTPP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단순히 CPTPP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EU와도 어떤 데이터 이동에 대한 협약이 맺어지기 직전에 있고 또 대파 협정에도 가입을 추진 중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을 해서 우리 산업의 피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유발하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도 성장하고 개방으로 인한 이점도 누릴 수 있는 측면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해가지고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TPP에 대한 가입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산업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저희가 그만큼 한국에게 이득이 될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디지털 무역 협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리자면 GVC가 RVC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CPTP 가입은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영내 무역 투자 활동에 대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 선택지도 충분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많다는 것이죠. 하웨이 사태, EPN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어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복 조치 또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통상 마찰을 겪었고요. 따라서 저희는 통상 마찰, 국내 기업의 피해,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본대행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미국도 또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불법 이민을 문제 삼아 멕시코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매겨 큰 타격을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시 미국 또한 이러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쟁점을 요약해보자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그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자국 IT 기업을 위해 요구하는 개방성의 수준이 국내 IT 산업과 개인정보 등 국민의 피해를 유발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가 아닌 불안정성이 낮은 협정을 통해서 성장 전략을 모색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렸었고요. 찬성 측께서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규범을 설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달성을 하더라도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통상 마찰의 측면에서도 찬성 측께서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미국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성은 내재하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렸습니다. 무역협정은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미 주도의 디지털 협정은 얼핏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에는 경제의 불안정성과 IT 산업의 피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